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성명수입니다. 이번엔 루게릭 클리닉에 내원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분을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와 민간기관에서 후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루게릭 환자분들은 나중에 산정특례나 희귀단체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좀 도움이 돼서요. 이런 절차들을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와 민간기관 안내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회복지팀에 루게릭 환자분들이 의사선생님 의뢰를 해주셔서 오시게 되면 이제 진료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가족분들 간에도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는 우선 사보험이 있는지, 사보험이라고 하면 암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다 연계했는데도 나중에 저희가 관할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해보면 사보험이, 실비보험이 뜨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서류를 저희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험 때문에 정부나 민간 지원을 연계를 하고도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반드시 환자분이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평소에 대화가 없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혹시 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건강 상태가 진행되시기 전에 초기에 사보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방에 환자분들이 내원할 때도 제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사보험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최근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환자나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복지 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비 지원은 선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표를 좀 이렇게 유심하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은 170만 원, 2인은 290, 3인은 380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고요.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맞춤형 급여라는 거는 이제 생계비를,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170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1인 가족당 소득이, 그러니까 월 소득이 52만 원 정도의 안에 들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또 이제 이런 맞춤형 급여 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은 입원할 때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사회복지팀에 상담이 의뢰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이 표를 환자나 보호자분한테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1인 가구든 3인 가구든 소득을 볼 때는 등본상의 가족 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등본상에 같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 4인 가족이더라도 등본상에 2인이면 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게릭으로 초기에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국가 지원을 이제 연계를 하는데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 긴급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청 방법은 입원 중에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을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하면 제가 필요한 구비 서류나 작성들을 다 도와드리고 팩스로 접수하는 것까지만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환자나 보호자분이 시군구청 관할 복지정책과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지원은 1인당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긴급이라는 거기 때문에 루게릭으로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신청을 하셔야 혜택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루게릭으로 진단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든지 1년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지원받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루게릭으로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면 저희 사회복지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긴급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긴급 지원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긴급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아까 100%가 175만 7천 원인데요. 긴급 의료비는 130만 원 정도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국가적 지원을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나 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도 다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위 소득을 참고로 해서 정부 지원들을 접근해 보시고 노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다릅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에 대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긴급의료비나 서울형 긴급의료비, 무한돌봄에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등본상 주소지 시군구청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긴급의료비는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반드시 한국 국적인 분만 가능하세요. 가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적이 외국이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은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경기도 긴급의료비로 전환이 돼 있는데,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냥 무한돌봄으로 인지하시고 녹화하셔도 되고요.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500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는 우리가 환자분이 퇴원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최대 2천만 원, 기준이 적합하면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낸 진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재난적 의료비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제도, 중증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국민연금 내 장애인연금, 노인장애요양보험제도, 이것들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산정등에 등록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우리 의료진들이 전산으로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고 의료급의 1종이나 2종이신 분들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면 이거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는 산정특례 신청서를 써주면 그냥 우리 원무팀에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등록을 해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을 해주시지만, 의료급의 1종이나 2종은 반드시 등록 신청서를 병원직인 날인하신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진료비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80%를 내고 내가 20%를 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의료급여든 차상이든 무조건 100%를 다 본인이 내는 것이고요. 이 급여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 80%, 내가 20%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등록을 해주면 1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부분을 10%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10%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전체 부분이 10%인 줄 알고 항의를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영수증을 보고. 그래서 꼭 체크하실 게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급여 부분만 1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정특례는 아마 교수님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의료적인 상황이나 진단 평가가 확정이 되면 바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는 추후에 이제 진단이 되면 그 영수증을 보셔도 이렇게 특정 질병이라고 체크가 되면 산정특례로 해서 본인 부담 10%로 할인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원무과 수납에도 한번 여쭤보시면 내가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건강보험이 급여 본인 부담이 이렇게 뭐 0%, 5%, 10%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했을 때 20%만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 위로 가셔서 산정특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10%만 낸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산정특례를 받은 환자 중에서 이제 산정특례를 받으신 분이 관할 본인이 거주하시는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하셔서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전화를 일단 문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산정특례는 의료적인 상황만 맞으면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 차상위 희귀질환자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시면 즉시 관할 거주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차상위 희귀질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급여 부분 10%도 안 내시고 보건소에서 다 지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루게릭 환자 중에 산정특례로 등록을 받으신 후에는 관할 보건소 등본상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차상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보면 요새는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되시니까 물어보시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급여 부분을 하나도 안 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꼭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책정을 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진료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부분을 0%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해당이 없지만 만성 신부전 요양비도 주고 보장구 구입비라든지 호흡 보조기 및 기침 유발 대여료에도 도움을 주시니까 꼭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거주지 보건소에 여쭤보고 조건이 맞으면 진행하시고요. 지원 조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정특례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보건소에서 이제 정부기관이니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신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동의하시면 조회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만족하시면 이렇게 요양 본인 부담금이나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은요, 가끔 저희 사회복지팀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등급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주세요. 그래서 신청서를 가지고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이제 진단에 맞춰서 무조건 장애 진단을 내려주시는 건 아니죠. 진단을 확정을 받고 의료적인 상황이나 종합된 것을 받고 이 진단서랑 간혹 주민센터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실 때 서류만 이렇게 기본적인 서류만 갖고 오지 마시고
혹시 병원 진단서랑 진료 기록이 뭐 3개월치나 6개월분이 필요한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오시면 기본적인 서류 쓰시고 진단서 받은 다음에 주민센터 가시면 진료 기록 다시 갖고 오세요 해서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서류 안내를 받을 때 나는 진료 기록을 3개월치가 필요하냐 6개월치가 필요하냐 꼭 확인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제 루게릭으로 처음 발병을 하시면 진단서를 얼른 성급하게 또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등급이 없어져서 상관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가능하면 진단은 교수님이 이때쯤 진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간혹 환자분들이 빨리 진단을 받고 싶어서 진단을 해주면 등급에 요새는 경증, 중증으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경증으로 받으면 혜택이 낮으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더 이따 진단을 받읍시다 하면 교수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고집하고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경증을 한번 받으시면 중증을 받는 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시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반드시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진단을 확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 수당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 내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입되신 경우만 가능하시니까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써놨으니까 이것도 본인이 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나 의료비나 뭐 이렇게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걸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루게릭으로 진단 받았을 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관할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시면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나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처음에 초기에 진단받고 오셔서 제가 이거를 먼저 하라고 해요. 다른 지원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해서 의료급여 일종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장기적으로 혜택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신청 안 하시고 막 6개월, 1년 지나고도 저한테 오셔서 이걸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이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진단받는 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 걸려요. 물론 행여 환자나 버려진 아이들 뭐 이런 대상자들은 바로 해주지만 보통 수급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시면 2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 동안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진단을 받으시면 이것도 바로 그 주민센터에 여쭤봐서 조건이 되신다라면 구비서를 내시고요. 만약에 경제적인 기준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래 나는 생계비는 못 받아도 좋다. 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비는 소득이 월등히 낮아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의료비만 선별적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루게릭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의료급여라도 신청을 한번 해서 혜택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탈락이 되신 분들, 기준이 부적한 경우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신청하시면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혜택이 낮지만 뭐 공공요금 할인이라든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이라든지 또 서울형 주택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면 주민센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 본인 경감 제도는 초기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루게릭으로 진단을 초기에 받으면 제가 보통 긴급의료비 신청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75%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재산이나 금융재산을 봐요. 그래서
등본상의 주소가 누구누구 돼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등본상에 5인 가족이다 그러면 등본상의 가족들의 통장 잔고를 다 조회를 해요. 저는 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이 의뢰가 돼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연결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상담 초에 등본상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준에 있어서 소득도 보지만 통장 잔고를 봅니다. 그래서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의 통장 잔고를 다 조회해 주세요.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통장 잔고라는 거는 암보험 이런 건 해당이 없고요. 실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은 이제 서울이나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은 좀 차등이 있고요. 서울은 1억 8,800 정도 미만이면 기준 중위소득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 사회복지팀으로 의뢰되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분이 직접 시군구청에 긴급의료비 조건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입원 중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입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서울형 긴급의료비, 이제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대신 서울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요거는 입원 중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한돌봄, 지금 이제 경기도 긴급의료비로 바뀌었는데요. 무한돌봄 의료비를 신청하시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긴급의료비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난적 의료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1577 1000번으로 환자 본인이 전화하셔도 되고요. 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전화하셔서 뭐 아들한테 보험카드가 올라가 있으면 아드님이 이제 1577 1000번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환자분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그쪽에서 신분을 확인을 하고 녹취를 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실 때는 꼭 신분증을 들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신분증 발행일자라든지 운전면허 번호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고 녹취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퇴원 후에 신청을 하시면 전체 진료비의 50% 한도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의료급여 일종이나 차상위 환자들은 진료비가 100만 원이 넘을 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는 200만 원이 넘었을 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퇴원하고 18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퇴원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을 하셔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고 본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퇴원하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니까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퇴원 전에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퇴원 후에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도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반드시 병원비를 선납을 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후불 처리가 아니라 본인 부담 상한제는 1577 1000번에 문의를 하시지만 병원비를 미리 선납을 하시고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문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재가복지는 집으로 가정 방문을 공단 직원이 오시고요. 병원에서 신청하면 병원으로 공단 직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책정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전화로 문의하셔서 집으로 오실 건지 병원으로 오실 건지 여기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시는데요. 간혹 누게릭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거동을 못하는 이제 뭐 중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간혹 가능하시니까 미리 전화로 여쭤보시고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급여 제도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지원 대상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대여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민간기관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리나라 복지에 관련된 거는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도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를 하면 거기 상담 직원들한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시군구청에서 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의료비, 서울형 긴급의료비,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이 있으시고요. 주민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등록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는데 집으로 이렇게 24시간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반나절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저분은 나랑 등급을 똑같이 받았는데 24시간 오고 왜 나는 12시간만 오느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진단이나 장애를 등급을 똑같이 받으셨어도 1인 가족인지 독거 가족인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서울에 거주하시는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지, 지방에 따라서 서울에서 또 시간을 할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주에서 따라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특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즉시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신청해 보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문의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내 장애인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한국위기난치성질환연합회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복지지원사업, 교육자활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 ALS라는 군일직성 측사경화증 협회에서도 질환에 대한 정보, 복지 안내, 물품 구매 지원 등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게릭병 네트워크도 한국 누게릭병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치유 카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일희망재단은 매년 사업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 의료비 소모품도 지원할 때 있고, 환우자녀 학자금 지원할 때도 있고, 응급 지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간병비도 지원하는데요.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의료사회복지사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올해는 아마 3월까지 류게릭 환자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한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도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증명서들에 대한 발급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어디서 발급하는지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증명서 발급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강화돼서 저희가 간단한 거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진료비 안내라든지 연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협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신 경우에는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나는 사회복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의사선생님이 저희 쪽에 전산으로 저한테 협진 의뢰를 해주세요. 근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원하지 않고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한테 마음 불편한 것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의뢰했지? 그래서 지금은 주치 선생님들도 이분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알아서 의뢰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때 나는 사회복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외래는 외래 간호사실에, 입원하신 경우는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의뢰를 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제가 병동으로 연락을 해서 시간을 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인 거를 제가 먼저 여쭤보고 그 기본의 기준이 충족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이랑 제 공무원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팀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나 환자분 통화 연결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리고 기준에 맞으면 서류 작성을 도와서 팩스를 이렇게 전송해 드리거나 또는 환자나 보호자분이 방문이 되는 경우는 방문하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기준이 적합하시면 정부나 민간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도 상담하는 기록들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루게릭 관련된 책자들이 뭐 최근에 거는 제가 검토는 못 해봤고요. 예전에 제가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읽으면서 또 잠수복과 나비 또 효녀 안효숙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루게릭 환자분의 또 환자의 심정 또 가족의 마음을 조금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물론 당연히 환자분이 가장 힘드시지만 제가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호자분들이 쓰러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적으로나 근육도 단단하셔야 되고요. 체력도 단단하셔야 돼서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는 거를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머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미 교통사고나 암 환자들은 진단이 딱 확정이 돼서 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루게릭 환자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